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펠레가 이끄는 브라질이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축구 정점에 서게 되었고, 최초의 월드컵 트로피인 쥐리메컵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브라질 축구 황금기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자 국가적 자부심 그 자체였던 트로피였으나 오늘날 그 쥐리메컵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오늘은 쥐리메컵 도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쥐리메컵의 1차 도난 사건은 브라질이 아닌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된 런던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불과 4개월 앞둔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 역사적인 트로피를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메소디스트 센트럴홀에 우표 전시회와 함께 공개 전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스포츠 트로피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당시 트로피의 보험 가치는 3만 파운드에 달했지만 경비는 24시간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비원들은 종종 자리를 비웠습니다. 1966년 3월 20일 일요일, 이 허점을 노린 도둑이 건물 뒤편으로 침입해 전시 캐비닛을 부수고 트로피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와 영국 경찰은 발칵 뒤집혀졌고,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국가적인 망신이자 축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였습니다. 경찰이 총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동안에 FA의 회장이었던 조 미어스에게는 잭슨이라는 가명으로 1억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하는 협박범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FA는 경찰과 함께 가짜 돈가방을 들고 범인과의 접선 장소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에드워드 베칠리라는 이름의 전직 군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단순 중간책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진짜 범인이나 트로피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절박해진 FA는 몰래 보석상에 의뢰해 트로피의 복제품을 제작하기까지 했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도난 사건 발생 7일 후에 잉글랜드 경찰 전체가 찾지 못했던 트로피는 런던 남부의 한 평범한 시민과 그의 반려견에 의해 발견됩니다.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데이비드 코벳은 피클스라는 이름의 4살짜리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피클스가 이웃집 정원 덤불 아래에 주차된 차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맹렬하게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코벳이 다가가 덤불 속을 살피자 그곳에는 신문지에 꼼꼼하게 쌓인 꾸러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쥐리메컵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코벳은 즉시 이 트로피를 경찰서로 가져갔지만 처음에는 경찰이 오히려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피클스는 잉글랜드 전역을 구한 국가적인 영웅견이 되었는데, 피클스는 각종 TV쇼에 출연했고 올해의 개로 선정되었으며, 잉글랜드가 월드컵에서 우승하자 선수들의 축하 연회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기까지 하였죠. 그렇게 피클스라는 뜻밖의 영웅 덕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트로피는 안전하게 회수되었고, 잉글랜드는 자국에서 그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1996년 런던에서 무사히 회수된 쥐리메컵은 그 자체로 모든 축구 국가들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 트로피는 단순한 우승컵이 아니었고 그것은 영원한 소유가 걸린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월드컵이라는 대회를 창설한 줄 리메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월드컵에서 3회 우승을 차지하는 국가에게 이 최초의 트로피를 영구히 수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 니케를 형상화했던 이 트로피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46년부터 쥐리메컵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대 말에 이 영원한 소유권을 두고 3개의 국가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우루과이, 이탈리아, 브라질 모두 나란히 2회 우승을 기록하며 단 한 번의 우승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이 열렸고, 이 대회는 쥐리메컵을 차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레이스였습니다. 마치 각본처럼 이 경쟁의 가장 강력한 두 주자였던 브라질과 이탈리아가 대회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1970년의 챔피언을 가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쥐리메컵의 영원한 주인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결승전 위의 결승전이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는데, 펠레가 이끄는 브라질 대표팀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팀 중 하나로 꼽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탈리아의 카테나치오를 4대1로 완파하였죠. 이 역사적인 승리로 브라질은 세계 최초의 월드컵 3회 우승국가라는 불멸의 위협을 달성하면서, 약속에 따라 쥐리메컵은 더 이상 다음 월드컵 개최국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그들의 영원한 주인을 찾아서 브라질 축구협회 본부로 영구히 이전되었습니다. 1920년 브라질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버린 쥐리메컵은 리우데자이네로에 위치한 브라질 축구협회 본부에 전시되었고, 그것은 브라질 축구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국가적인 보물을 지키는 보안 시스템은 1966년 런던의 전시회보다도 더 허술했습니다. 트로피는 은행 금고가 아니라 평범한 전시실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물론 캐비닛의 전면은 방탄 유리로 보호되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유리가 아니라 그 유리를 지탱하는 캐비닛의 뒷면이 평범한 합판과 나무틀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983년 12월 19일 밤에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은 브라질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두 명의 도둑이 야간에 협회 건물에 침입했는데 그들은 경비원 한 명을 손쉽게 제압하고 묶었고 전시실로 향한 그들은 단단한 방탄 유리를 깨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캐비닛의 약한 나무 뒷면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순금 재질의 트로피 본체만을 정확히 빼내어 달아났죠. 브라질 전역은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는데 국가의 자존심이 또다시 도난당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브라질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몇 년에 걸친 추적 끝에 은행원과 전직 경찰관 그리고 아마추어 금세공업자 등이 포함된 범인 일당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잡혔어도 트로피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들에게서 나온 자백은 브라질 국민들을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선 허무함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범인들은 쥐리메 컵의 역사적 및 상징적 가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들에게 이 트로피는 그저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금덩어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일당 중 아르헨티나 출신의 금세공업자는 트로피를 훔친 직후 곧바로 용광로에 넣어 녹여버렸고 금괴 형태로 만들어 암시장에 팔아치웠다고 자백했습니다. 1983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의 두 번째 도난 사건은 쥐리메 컵이라는 위대한 상징물의 물리적인 소멸을 의미하며 이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은 브라질 축구계와 피파 그리고 월드컵 트로피의 미래에 명확한 두 가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의 상처와 복제품이라는 잔상으로 국가의 자부심이자 펠레 황금기의 상징이었던 트로피가 범인들의 무지함 속에서 녹아 금괴가 되었다는 사실은 브라질 국민들에게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깊은 상실감과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이 치욕스러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84년 이스트먼 코닥사에 의뢰하여 도난당한 트로피의 복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복제품은 원본과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순금이 아닌 금도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40여 년이 지난 2025년 지금까지 리우데자네이루의 브라질 축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두 번째 영향은 피파의 월드컵 트로피 규정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으로 사실 피파는 1970년 브라질이 쥐리메컵을 영구 소유한 직후부터 1974년 서독 월드컵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트로피를 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지구를 떠받드는 형상의 피파 월드컵 트로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트로피에 적용된 규정인데 피파는 쥐리메컵의 사례를 교훈 삼아서 이 새로운 트로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국가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확히 했죠. 우승 국가는 결승전 시상식에서 진품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세리머니를 펼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며 피파는 그 직후 진품 트로피를 회수하여 스위스 취리히의 피파 본부 금고로 안전하게 되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우승 국가는 그 대신에 진품과 똑같이 생겼지만 재질이 금도금된 우승국용 복제품을 받아 자국으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죠. 쥐리메컵의 도난 사건은 한 국가에게 축구계의 가장 신성한 상징물을 영구적으로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증명하는 확인 사살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월드컵 트로피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전리품이 아닌 4년마다 주인을 잠시 거쳐가는 피파 소유의 전 세계적인 상징물로 그 지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쥐리메컵 도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물리적인 트로피는 영원히 소실되었고 현재는 그날의 영광을 대신하는 복제품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